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요, 바이오스 회로 상세 점검입니다. 예. 고장 수리, 우리가 이 고장 제품은 화면 무현상으로서 결론을 말씀드렸죠. 펌웨어 불량으로 해서 화면 무현상이 일어났던 거다. 그죠? 전원은 들어가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상세 점검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자, 그러면 요 상세 점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카페나 아니면은 내 컴퓨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로 이제 초보분들이겠죠. 입문하시는 분들이 회로 보는 게 어렵다. 뭐 공부를 동영상을 보지만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말씀드리지만은 뭐 초년 시절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은 그 마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뭐 전자 분야든 전기 분야든 기계 분야든 어떤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 없이는 그죠? 감 나오면서 감 떨어져라 하면 감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냐면은 이제 전자 쪽에 술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이해가 안 간다 이러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노력 부족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드려봅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냥 어깨너머로 빨리 배우기만 원했는데 이 기술 세계라는 게 뭐냐면요. 노출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되고 남한테 알려주면은 자기가 경쟁해서 뒤지는 이런 생각을 아직도 많이 갖고 있고 또 많이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여러 나라를 통계를 보면 이 기술세가 좀 많이 닫혀 있습니다. 노하우가 많고 그렇다고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어떤 계기는 굉장히 많았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전기전자 이 전자 회로 쪽을 알기 위해서는 전자 부품 있잖아요. 기초 전자 소자서부터 그죠? 쭉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강의를 올려놨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고 어렵다 하는 얘기는 그거는 조금 노력 부족이 않고 스스로 본인의 합리화가 아닌가. 제 주변에도 똑같이 저랑 출발한 사람이 많은데요. 저는 무지하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모르는 것은 많아요.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 나가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 좀 생각 자체를 본인이 많이 노력하고 진짜 감남의 열린 감을 따먹기 위해서 그죠? 굳게 닫힌 문을 또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빨리 배우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중도에서 아예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주위에 컴퓨터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데 과연 몇 군데가 있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우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인터넷이나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 뭐 유튜브에도 저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이 전무하다가 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령 강의를 하더라도 진짜 우리가 알고 싶은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죠. 저도 지금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 업무를 빼가면서 간단하게 이런 걸 수리했다 올려놓으면 좋아요. 하지만 그런 강의를 올려놓으면 제가 유튜브 이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저 초년 시절이랑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하나라도 여러분들 알려주기 위해서 진짜 이 동영상 이 자료 만들고 이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대가를 바라고 내가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기술 세계에 있는 동호인으로서 조금이라도 뭐 100%를 가르쳐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공부해서 스킬업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조성해 주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동기거든요. 저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옛날에 다른 카페도 많이 다녔지만은 이 노출이 안 돼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물론 다른 카페를 다 제가 비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뭐 롬 파일 하나 달라고 해도 뭐 주질 않고 뭐 알려달라고 해도 댓글도 안 달고 그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카페 유튜브 강의 채널은 이 전문 그죠? 지금 수리를 잘하는 사람을 위한 강의가 아니라 입문하시는 분 뭐 컴퓨터를 하고 있지만은 수리를 지금 배우시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한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토대로 해서 거기다 살을 붙이고 뼈를 붙이고 이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도대체 강의를 봐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 서두에 되겠지만은 이 실전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 하십시오 하고 몇 번 제가 강조를 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무시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카페에도 지금 보면 카페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은 굉장한 레벨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제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 노력 안 했겠습니까?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본인의 피나는 노력 없이는 모든 분야가 그 쉽게 얻어지는 게 없어요, 진짜. 특히 기술 세계는 더합니다. 요즘 이제 뭐 IoT라고 사물 인터넷 그런 것도 나오지만은 그것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같은 걸 잘해야 그 기계를, 그죠? 그 센서를 동작시킬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실행 기술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아니 뭐 인터넷에 이런 거 올라온 게 없나? 그런 게 자꾸 기웃거린다면은, 물론 기초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죠? 자꾸 스킬업 해 나갈 수 있는 본인의 부단한 노력 없이는 그 얻어지는 게 없지 않겠냐. 저도 참 그런 그 질문 올려놓는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본인들이 얼만큼 노력을 하고 이런 글을 올려놓는가, 그죠? 진짜 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유튜브 쪽이나 구글링에서 들어가 보세요. 저같이 강의 올려놓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없어요. 제가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없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그겁니다. 조금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좀 해줬는데, 보통 올려놓는 강의들 보면은 알맹이는 없고 사람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려면 강의 안 올려놓는 게 낫죠. 알려주려면 하나로 확실히 알려주고, 그죠? 그런 정신에서 제가 이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 모른다 그러지 말고 자기 합리화만 시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기초부터, 일단은 오늘부터도 이 동영상 강의 장점이 뭡니까? 되돌려 가능하잖아요. 그럼 기초부터, 전기전자 기초 소자부터, 그죠? 기초 소자를 모르면 회로를 갖다 우리가 점검할 수가 없어요. FET가 뭐 하는 역할인지, TR이 뭐 하는 역할인지, PW이 뭐 하는 역할인지, 걔는 어떤 소자와 연결해서 작동을 하는 건지, 그런 동작 원리를 모르려면 회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수리를 뭐 먼저 입문한 선배로서 말씀드린다면, 뭐 지금 거의 제가 그 뭡니까, 그 질문을 올려놓는 거면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들이 그러니까 98%라고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본인의 노력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개인의 의견을 제가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지만 이런 강의를 통해서, 학원에서도 안 알려주는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른다 그러면은, 그죠? 기초 올려놓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하면서 여러분 해서 좀 더 다 같이 이렇게 서로 간에 정보를 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아는 건 또 카페나 유튜브 제 채널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또 그 노력, 그죠? 끈기 있는, 그죠? 쉬지 않는 그런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될까 하는 의미에서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걸 참조를 좀 하시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화면무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죠?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있어요. 뭐 지금 수리의 사례는 펌웨어 불량, 즉 MC 안에 들어있는 펌웨어 불량으로 해서 동작이 안 된 거니까, 왜 펌웨어 불량이면 동작 안 된다는 얘기는 수십 번 얘기를 했죠. 전원을 먼저 온하게 되면은, 그죠? MC에 있는 뭡니까, 세 가지 루틴에서 스타트업 처리 루틴, 즉 포스트 루틴이 읽는다고 그랬다. 그게 만약에 손상이 되면 프로그램이 연산 처리를 못 하잖아요, 펌웨어가.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 그런 증상도 있을 수가 있고, 전원에 딸려서 그러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원부도 많지 않아요? CPU 전원부, 그 다음에 메모리를 공급하는 전원부, 그 다음에 PCI 익스프레스 그래픽 카드를 위한 전원부가 있습니다. 그럼 파워 서플라이에서 전원을 받아서 바로 씁니까? 못 쓰죠. 소자가 원하는 동작 전압, VC 전압이 있단 말이죠. CPU는 뭡니까? CPU는 동작 전압이 파워 서플라이 12V를 받습니까? CPU는 CPU에 따라서, 요즘 이제 9세대 CPU까지 나왔죠. 그 CPU에 따라서 얘가 원하는 동작 전압이 있어요. 그걸 VID 코드 값이라고 있습니다. CPU의 고유의 VID 값을 PWM에 전달을 해서, PWM이 그걸 가지고 PWM과 드라이버 IC하고 FET하고 LC 필터를 통해서 스위칭을 해서, LC 필터를 통해서 CPU가 원하는 전압을 공급해 주다 보니까, 바로 그 파워 서플라이가 주는 12V, 이 지금 CPU란 저는 뭐 4핀이라든가 8핀 이어 커넥터가 있는데, 얘를 통해서 바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 CPU는 전압은 낮아요. 2V 미만이 들어가지만 암페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FET도 보통 ID 값, 우리 FET는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죠? VDS, 드레인 간 소스 간 전압, 규격을 봤을 때. 그 다음 ID예요. 드레인 전류입니다. 그죠? 이 드레인 전류가 보통 85A 이상짜리 쓰는 것도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CPU가 먹히는 전력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많은 혈류를 사람으로 두뇌로에게 많은 혈류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전원부가 4페이지다 6페이지다 뭐 A 페이지다 하는 것은 단상 전원부를 만약에 4페이지다 그러면은 단상 전원부를 4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힘있는 전기를 공급해줘야 CPU가 가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전압이 딸리더라도 그죠? 이 팬은 돌아가지만 화면 무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 또 하나는 메모리 쪽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그죠? 메모리가 VC 전압이 제대로 안 되면 되겠습니까? 또 VGA 그 그래픽 카드 우리가 PCI 익스프레스 16 슬롯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 전압이 제대로 공급 안 되더라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떤 클락이 제공 안 돼도 그럴 수가 있겠죠. 왜 클락이라는 건 뭐라 했습니까? 오케스트라의 주의자다 그랬죠. 그래서 그 클락에 자기 동작 신호를 실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메인보드에 클락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14.318MHz의 고정 클락을 받아서 그 클락 제너레이터라는 게 주파수 분할을 통해서 CPU, 그 다음에 뭐 PCI, 그 다음에 뭐 그래픽 카드, 그 다음에 뭐 메모리 쪽에 그 클락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 클락 신호에 자기 동작 신호를 얹혀가지고 동작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화면무 현상은 전원무 현상은 왜 간단할 수 있어요. 아예 파워온도 전원이 안 들어가는 것은 간단한데 화면무 현상은 굉장히 수리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면서 다음 또 수리 사례가 오면은 이렇게 해서 짜집기 해서 여러분들이 통합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얻어지는 지식이 많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뭡니까? 일단 여러 가지 점검을 했죠. 파워 서플라이 점검을 했고, 파워 서플라이 커넥터를 연결해 가지고 지금 이 커넥터를 파워는 정상이지만 커넥터에 꽂으면 어떤 전압이 다운된다든가 안 나오는 것은 그 5V다, 12V다, 3.3 라인트에 연결된 회로들이 진행성 불량이라든가 쇼트로 인해서 다운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5V 라인이다 하면 5V 회로를 따라가면 될 것이고, 또 지금 뭐 회로를 어떻게 따라가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야죠, 이제. 회로를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디지털 테스터의 개선법에 보면 브라시 공법을 쓰라고 얘기했었어요. 부자 모드 놓고. 그럼 그 회로가 어디 연결되는가 알 수 있는 팁을 또 많이 드렸죠. 그런 게 지금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아, 이렇게 뭐가 연결되어 있구나.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죠? 이 메인보드는 어렵잖아요. 통합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니터 쪽에 AD 보드라든가 아니면 모니터 쪽에 립스 보드를 가지고 그죠? 이 테스터기에 브라시를 연결해 가지고 부자 모드 놓고 브라시 공법을 써 가지고 여러분들이 점검하면 회로가 어디 연결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회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PWM 앞단에는 그죠? 앞단에 게이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FET 드레인하고 연결되어 있구나. PWM VCC는 콘덴서하고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제가 많이 드렸단 말이죠. 그걸 공부를 하셔야 돼. 안 하면은 그 누가 옆에서 회로 갖고 알려주고 합니까? 없어요. 회로도도 공개 안 된 게 많고 없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머릿속에 회로도를 그려야 된단 말이죠. 립스보드 딱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회로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여러분들이 회로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뭡니까? 테스터기에 브러쉬를 장착을 해가지고 부자 모드로 회로 따라가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회로를 갖다 연상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면 이게 뭐지? 뭐하고 연결되어 있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지금 메인보드는 더 복잡해요. 이 통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CPU 쪽에 전원이 제대로 지금 동작하는가 보려고 그러면 일단은 그죠? 12V를 받아서 FET 지금 이 디지털 테스터에 DC 모드로 놓고 FET죠? 드레인에다 쟀을 때 12V가 나오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이 CPU는 지금 FET가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그죠? 여러 개 있는데 일단은 뭡니까? 이게 지금 단상이 몇 개 병렬로 된 거면 이 지금 여기 보면 큐빅 코일. 그죠? 코일이 있어요. 코일이 4개 있으면 단상 전원부가 4개로 연결된 겁니다. 4페이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보통. 그래서 그 앞단에 있는 그 FET 드레인을 12V가 나와야 돼요. 그 12V를 받아서 그죠? 12V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죠. FET 드레인에 스위칭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 모니터에서 많이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 CPU가 VID 코드 값을 여기 지금 PWM이 있어요. 이 PWM 전달하게 되면 PWM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펄스 발진을 시켜주는 거죠. 펄스 발진한 스위칭 신호 누가 하냐? 여기 드라이버 IC라는 게 있어요. 물론 PWM이 통합된 게 있고 따로 드라이버 IC가 따로 되는 게 있습니다. 걔한테 주면 걔가 이 드레인에 걸려있는 12V를 스위칭합니다. 온오프 신호를 줘요. 그렇게 되면 그 신호를 그죠? 신호를 어떻게 줍니까?
NC 필터를 통해서, 그죠? NC 필터 통해서 이제 그 얘가 원하는 이제 그 뭡니까? CPU 전압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FET가 FET를 보통 수일자가 두 개를 써요. 12V 받아서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그 이제 앞단에 그 뒷단에 있는 FET에 재보면 이 CPU가 원하는 전압이 나온단 말이죠. FET에서 나온 전압을 바로 씁니까? 아니잖아요. LC 필터를 통해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노이즈를 제거하는데 완전한 직류를 공급해 주는 거죠. 지금 10V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어요. 그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CPU 전원부 일단은 스위칭 전원부 쪽 이상이 없다. 그럼 CPU에 공급되는 전압이 제대로 들어가나 봐야 되겠죠. 요 앞단에 있는 FET를 보면 1.046이죠. CPU는 2V 미만이 CPU에 따라서 뭐 1V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1.5V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1.8V가 들어가는 다 틀립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CPU가 갖고 있는 VID, 나는 얼마의 전기를 먹는 CPU하고 그 값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CPU는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1.046, 그죠? CPU 전압이 제대로 나왔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파워 서플라이 이상이 없고 CPU 전원부를 점검했을 때 CPU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전원부가 공급된 전압이 이상이 없다. 그죠? 이렇게 판정을 한 거죠. 특히 이제 여기 FET 드레인에 12V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오실로스코프 찍으면 이 펄스 스위칭 파형이 나와요. 우리 지금 그 모니터 쪽에 립스보드에 보면 1차단에 그죠? 스위칭부가 있죠. 그 PWM에 게이트 단자를 대든가 아니면은 게이트하고 어디에 연결돼 있죠? 그게 그 저기 FET 게이트하고 연결돼 있죠? 그 단자가. 그러면 그 게이트 단자를 대도 스위칭 신호가 나오고 스위칭을 해가지고 펄스 발진해서 아웃풋 나오는 게 드레인으로 나오죠. 드레인을 찍으면은 발진 파형이 나옵니다. 그죠? 아웃 발진 파형이 그 찍으면 나와요. 그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측정하는데 뭐 이 부분은 뭐 테스트하기 제대로 정확하게 나오니까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판정을 한 거죠. 자, 봅시다. 이렇게. 자, DC 모드로 재고요. 이런 데가 그라운드예요. 그죠? 나사 결합하는 부분, 또 이런 랜 그 겉에 케이스. 여기 앞단이 지금 12V를 받는 부분이에요.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 드레인에 딱 대기하고 있죠. 12V가. 정상입니다. 이 앞단, 요 옆에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단상 전원을 여러 개 연결했다고 그랬죠. 해가지고 이제 스위칭을 해서 그 앞단에 이제 FET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앞단, 지금 여기 이 쿨러 때문에 보이진 않는데 요거를 재게 되면은 CPU가 원하는 전압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CPU 전원분 이상이 없다. 그죠? 이게 전압이 또 이게 출렁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출렁거리는 경우. 우리 지금 립스보드 수리하면서 많이 보죠. 스위칭부에서 이렇게 보면 오실로스코프로 보면은 출렁출렁 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쪽에 이 소자들이 문제가 됐거나 그래서 그러는 경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전압이 안정적으로 어떤 그 출렁거림이 없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한 겁니다. FET CPU 전원분 이상이 없다. 자, CPU 전원은 어떻게 공급되냐면 요거는 좀 4페이지의 전원부예요. 왜냐면은 CPU가 전압은 2V 미만이 들어가지만 암페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단상 전원부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그죠? 단상 전원부를 이게 4개로 병렬로 연결해 준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4페이지다. 그래서 CPU가 원하는 전압을 동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최단의 혈류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페이지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페이지 하나는 FET 2개랑 그죠? 그다음에 코일, 콘덴서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 한 번은 이쪽으로 스위칭하고 한 번은 다른 쪽으로 스위칭하기 때문에 업 게이트, 로우 게이트라고 하는 명령을 쓰죠. 전원부가 좀 복잡하게는 보이죠, 그죠? PWM에서 CPU VID 신호를, 그죠? 이 PWM이 받아서 이 스위칭 신호를 어디 주냐면 먼저 FET에 주지는 않아요. 여기 이게 지금 PWM하고 FET 드라이버라는 IC하고 통합되어 있는 게 있고 별개로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얘한테 스위칭 신호를 주게 되면, 그죠? 얘가 이제 그 한 번은 그 1번과 2번 작업인데 업게이트하고 로우게이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 번은 이쪽 FET 주고 한 번 이쪽 FET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FET가 두 개란 말이죠. 그죠? 그 스위칭을 해가지고 그죠? 일단은 스위칭한 이 전기는 LC 피스타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CPU에 공급이 되죠. 이게 다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병렬로. 그래서 CPU 전압이 공급이 된다. 여기는 이제 뭡니까? CPU 쪽에 공급되는 이 4핀에다 8핀 전용 소켓이죠. 그죠?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이 공부하려고 그러면 내 컴퓨터 채널 내 컴퓨터 채널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모니터 입문 수리해 보면 좀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자 CPU가 그 일방적으로 이 립스보드처럼 5V, 12V를 만들게 스위칭하는 게 아니고, 이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전압은 얼마야? CPU가 안에 VID 테이블을 얘가 주는 거죠. 주면은 PWM이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스위칭해서 스위칭 신호를, 그죠? 온오프 신호를 일단 FD 드라이버 주면 얘가 이제 얘한테 야 온해라 오프해라 온해라 오프해라, 한 번은 이쪽으로 가고 한 번은 이쪽 FET 온오프 해가지고 이 신호를 만들어준다. 근데 만드는 신호를 그저 병렬로 연결 1.5V 건전지를 갖다 4개로 직렬로 연결하면 얼마 되겠어요, 그죠? 전압이 높아지고 전류도 높아지겠죠. 하지만 그 병렬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렬 연결하면 전압은 그대로죠, 그죠? 근데 전류가 높아지죠. 그런 식으로 병렬 연결 개념을 쓴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단상 전원부가 지금 여기 이 코일을 보고 또 해요. 앞에 이렇게 코일이 있고, 요건 트라이달 코일이라고 좀 저가 코일인데, 고급은 이렇게 큐빅 코일이라고 위에 감싸져 있는 게 있어요. 완전히 막으로. 그거 같은 게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전원부가 단상이 4개로 연결되어 있다, 6개로 연결되어 있다, 8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CPU 전원 공급 회로 흐름은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잰 건 뭐죠? 12V가 지금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스위칭을 해가지고 나온 그 전압이 제대로 CPU 전압이 나오는지를 측정을 해봤죠. 그죠? 이 단상 전압을 일단 측정해본 겁니다. 자, 메모리도 우리가 동작이 되려 그러면은, 그죠? VC 전압이 공급이 돼야 돼요. 공급이. 근데 이제 메인보드 쪽에 이제 이런 전원부주는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메모리마다, 그죠? DDR1, DDR2, DDR3, DDR4까지 지금 나왔죠? 걔가 받는 VC 전압이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전원부가, 그죠? 여기 전원부들이 별도로 있어요. 전원부들이. 요 밑에, 요쪽에 있거나, 요쪽에 있거나, 그래요. 전원부들이. 그래서 얘가 원하는 전원을 만들어주는 거죠. 보통 그냥 어떤 그 전압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요런 데도 다 스위칭 전압을 써요. 그죠? PWM하고 다 연결돼서 스위칭 전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뭐 핀맵은 대충 알겠지만은 여기 지금 하단과 상단이 있는데 보통 좌측 여기 1번 핀입니다. 1번 핀. 1번부터 120핀. 또 요 위에가 이제 121번 핀이 되겠죠. 그래서 240핀. DDR3하고 DDR4는 240핀 이 소켓을 쓰고 있는 거죠. 핀맵이. 뭐 이것까지 굳이 여러분들이 뭐 알 필요는 없겠지만 핀맵은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 그죠? 1번부터 120핀, 또 상단에 121번부터 240핀, 이렇게 핀맵이 구성이 된다 하는 내용을 좀 참조로 아시면 될 거고요. 요즘 나온 것도 이제 DDR4죠. DDR4도 240핀 소켓을 쓰고 있는 거죠. 단 여기 노치 부분이 틀려요. 그죠? 어떤 사람은 DDR3 메모리 갖고 와서 DDR4에다가 껴서 쓴다고 업그레이드 갖고 왔는데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지금 그런 의미로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CPU 속도는 지금 9세대까지 나왔죠. 나날이 늘어가는데, 그죠? 이 주변 기기 쪽, 뭐 메모리라든가 그래픽 카드라든가 보조기억 장치인 SSD가 아직까지 CPU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CPU의 버퍼링, CPU가 노는 시간이 많더라. 그 노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좀 그 단축을 시킬 거냐. 그게 바로 주변기기 개발이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SATA 3 기반의 SSD가 나온 거고, 야, 이거 갖고도 안 되겠다. 인터페이스를 그래픽카드가 쓰는 PCI 익스프레스를 쓰자 해가지고 나온 게 M.2 SSD라는 게 지금 장착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드 같은 경우도, 그죠? 그렇게 나왔고, 그때 이제 메모리도 DDR3에서, 이건 속도가 낮겠다. 클락이 낮으니까 좀 더 보조를 CPU와 맞추자 해갖고 나온 게 DDR4잖아요. 그죠? DDR4. 그렇기 때문에 같이 똑같이 240핀 쓰게 되면, 맞게 되면 아무래도 호환이 되게 만들면 CPU가 또 대기 시간, 그죠? 웨이팅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노치를 갖다 변경해서 DDR3가 240핀이지만 비록 노치가 틀리기 때문에 맞지 않게끔 요렇게 지금 설계를 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호환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건 호환에 쓸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 그 핀맵도 보면 240핀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무슨 역할이 있는 게 있어요 쭉. 근데 사실 이걸 다 외우자는 게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이터 시트 같은 걸 찾아보면은 이거 무슨 역할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데이터 시트 찾아서 궁금하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240핀의 역할들이 쭉 있어요. 이렇게 이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 VCC 공급 전압은 여러분 참고로 알고 있을 필요는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DDR1부터 DDR4까지 나왔죠. DDR1은 지금 우리가 184핀을 썼었어요. 이 노치가 좀 다 틀리죠. 3하고 4는 240핀, 이게 288핀인가 240핀으로 알고 있는데, 뭐 288핀인가 보네요.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DDR1은 184핀에 얘가 동작되는 전압이 2.5V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전원을 받아서, 그죠? 전원을 받아서 5V 전원을 받아서 이 스위칭을 통해서 2.5V를 만들어낸다. 그 스위칭 전원부가 다 또 메모리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5V고요. 지금 DDR1, 2는 거의 안 쓰는 거고, 쓰면 이제 3하고 4인데, DDR2는 240핀의 핀을 갖고 있어요. 그죠? 얘는 동작 전압 1.8V입니다. 그죠? 1.8V. 3는 뭐예요? DDR3는 240핀인데 1.5V예요. 제가 조금 전에 잘못 얘기했는데 DDR2하고 3하고 그죠? 이 핀이 같다 그래서 이 노치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DDR2를 갖고 와서 3 쓰는 사람들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왜냐면 실제 보여드리면 이 위치가 틀리잖아요. 맞지 않아서 못 쓴다. 왜 맞지 않겠냐면 아까 그런 의미를 갖고 했지 않겠냐. 나름대로 추측입니다. 제가. DDR4는 완전히 그 핀 소켓이 틀려요. 288핀이에요. 동작 전압은 자꾸 내려갈수록 저전력 고효율로 가다 보니까 CPU도 마찬가지죠. 저전력 고효율로 가다 보니까 동작 전압은 작아지죠. 그죠? 하지만 CPU는 암페어가 상당히 높다고 그랬죠. 자, 얘는 1.35V를 씁니다. 1.35V를. 그래서 요 내용은 조금 알고 있으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DDR2, 3 이런 것이 호환돼서 다시 쓸 수 있다. 예전에는 이제 듀얼 소켓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나온 것은 옛날 사용자를 고려해서 한쪽은 DDR2, 한쪽은 DDR3 이렇게 나오는 그런 메인보드가 있었어요. 지금 다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 듀얼 모드로 동작되게끔 하는 게 있었었는데 그죠? 요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CPU 쪽에 지금 DDR2 메모리는 뭐 동작 전에 지금 이 고장술이 들어오는 건 DDR2 메모리를 쓰는 그 메인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작 전화를 되기 위해서는 이 핀이 어디가 VCC라는 걸 여러분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확장 그 더미 슬롯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라 했죠. 그죠? 저번에 저번 강의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얘가 여기 보면 요 찍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여기 1.8V 나왔네. 이게 VCC거든요. 찍어 보니까 1.8V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메모리 쪽 전원부도 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화면부에, 그죠? 걸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뭐 요거 핀수를 세서 여기다 찍어도 되지만, 요게 잘못하면 핀이 안으로 휘어버리거나, 그죠?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불량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더미, 확장 슬롯을 써가지고 측정을 해라. 그죠? 그런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 쪽도 전원부가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또 우리가 메모리 이제 클럭 파형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죠? 옆에 보면 단자가 클럭 단자가 있어요. 그죠? 이 클럭은 보통 노스브리지로부터 어떤 그 클럭을 받아요. 그죠? 보통. 그러면 요런 지그가 있는데, 요런 지그들은 이제 여기 대게 되면, 그죠? 요렇게 클럭 파형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제대로 이 클럭도 이 메모리는 클럭 신호에 자기 신호를 실어야 되다 보니까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지금 전에 제가 작업한 그 내용을 좀 참조를 해드린 겁니다. 이렇게 파형을 측정을 해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전압이 나오면은 뭐 그죠? 되죠. 지금 이제 DDR3 메모리잖아요. DDR3 메모리. 요거는 이제 동작 전압이 얘가 지금 1.5V잖아요. 3 같은 경우는. 요 전원부가 보통 요 앞에 이렇게 있어요. 요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DDR3, 4는 아직까지 그 더미, 메모리 지그가 나오질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찾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쪽 전원부, 이 스위칭 전원부에 PWM하고 FET하고 LC 필터를 통해서 얘가 원하는 점을 이쪽 가기 때문에 일단 드라인단을 재게 되면 전압을 알 수가 있죠. 보니까 메모리 쪽도 1.5V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더미지가 없다 그러면은 보통 요 메모리 소켓 앞단에 스위칭부가 있어요.
그쪽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 되지.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자, 메모리 전원 공급 회로는요, 보통 우리가 PWM, FET, LC 필터를 통해서 만들어 주는데, 그죠? 요쪽에 이렇게 전원 관리 칩 같은 게 있고, FET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요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죠? 보통 스위칭 전원부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좀 안정적이고 그 암페어가 좀 높은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레귤레이터로 5V를 받아서 뭐 1.8V, 2.8, 3.3V를 다운식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레귤레이터를 썼을 경우는 그죠? 암페어가 낮아요. 우리 7805 같은 레귤레이터를 보면 12V가 들어가서 그죠? 5V를 다운시키는 레귤레이터인데 걔는 최대 출력이 1A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니터에서도 우리가 전원부는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보통 1501-50, 1501-50A 뭐 이런 거 쓰죠. 1501A 같은 거 쓰죠. 그게 뭐냐면 3A에서 5A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떤 탈은 그 최종 부하가 필요한 충분한 전류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바로 이런 스위칭 전원부를 쓰는 겁니다. 그죠? 레귤레이터는 최대로 나오는 것이 1A가 최대예요. 그죠? 레귤레이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스위칭 전원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 전원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5V를 받아서 물론 VID라는 그런 개념은 없지만 이걸 통해서 이 전원부를 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PWM하고 FET하고 LC 필터를 통해서 우리 그 메모리가 필요한 전원을 만들어 준다. 그죠?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참조를 하시고 요 자세한 내용은 메인보드 수리 입문 그쪽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PCI 익스프레스 슬롯 쪽에 전압이 제대로 들어가나 봐야 돼요. 물론 고장 수리 들어온 것은 온보드예요. 그죠? 온보드. 즉 무슨 얘기냐면 CPU에 그죠? CPU에 뭡니까? 그래픽 칩셋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여기 꽂아서 쓰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것도 알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전에는 그죠? 온보드 된 게 그래픽 칩셋이 어디 들어가면 노스브리즈라는 데 있죠. 노스브리즈가 하나 붙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죠? 근데 이제 뭡니까? 통합화 추세에 맞춰서 CPU를 개발하면서 노스브리즈를 인텔에서 없애자 해갖고 나온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DMI, 다이렉트 메디아 인터페이스라는 기술을 접목해서 여기에 있던 노스브리즈를 CPU 안에 잡아 넣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 나온 메인보드는 노스브리즈가 없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예전에 나온 그 메인보드는요, 메인보드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이게 CPU 소켓이고요. 이게 노스브리즈예요. 노스브리즈는 뭐라 그랬죠? 사용 가능한 CPU, 사용 가능한 메모리,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한 그 그래픽 카드, 얘에 대한 어떤 제어와 데이터 관리라는 관리 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는 사우스브리즈 칩 뭐라 그랬죠? 사우스브리즈는 CPU, 그래픽 카드, 메모리를 제어한 나머지를 컨트롤하는 칩이다. 요렇게 돼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뭡니까? 요즘 나온 메인보드는 지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은 지금 이 사우스브리지 말고는 노스브리지가 없습니다. 여기 없어요. 없죠. 그죠? 이게 없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은 전에 이유를 말씀드렸지만은 이 CPU 개발 속도는 뭐 매년 뭐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뭐 지금 9세대까지 나와 있는데 굉장히 빠른 CPU가 나오고 있지만 그죠? 이런 메모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간에 그 CPU의 그 웨이팅 시간을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어떻게 빠른 그 처리 능력을 구현하느냐. 그래서 이제 새로 개발하면서 만든 게 뭐냐면 야, 이 노스브리지를 없애자. 왜? 데이터를 읽으면 얘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죠. CPU에서 메모리를 거쳐서 노스브리지를 거쳐서 그래픽카드를 해서 출력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안 되겠다. 이 중간 한 단계를 없애자. 처리 공정을 하나 없애자 해서 없애서 이걸 어디 되느냐? 이 CPU에 잡아 넣은 겁니다. 그죠? 이게 없어요. 예전에 이게 있을 때는 굉장히 얘가 분량이 많았어요. 이 화면무 현상을 일으키는 게 여기는 FET가 얘 공급되는 그 전원부인데 얘도 분량이 많았어요. 얘가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열이 많이 받으니까 여기 히트싱크 방열판이 덮여져 있죠. 그죠? 요즘 나온 메인보드는 얘가 지금 없단 말이죠. 얘가 지금 BGA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볼랍으로다가 이 밑에 붙어 있는 건데 이 분량이 많아요. 노트북처럼. 넣었다 보니까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요즘 메인보드가 옛날에 비해서 고장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죠? 이 메인보드 이 노스브리를 찌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노트북 쪽인데 요렇게 회로가 되어 있는데 요게 칩셋이
여기 볼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를 이 BJ 리역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이 볼랍이 이제 열이 많이 받으니까 녹았다 식었다 하면서 납에 크랙이 생기면서 회로가 들뜨는 현상. 이 칩셋의 이 디바이스 이 칩셋의 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에 뭐냐면 냉납이 나서 그죠? 냉납이 나서 이 회로하고 연결이 안 되는 현상 때문에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는 전원이 들어가는데 화면이 꺼맣다. 얘일 가능성, GPU 분량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메인보드도. 예를 들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이렇게 그죠? BJ 리역 장비를 떼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잔납을 다 제거한 다음에 요 칩셋 잔납 제거한 다음에 여기다가 뭡니까 그죠? 리볼링 작업을 해가지고 새로운 볼을 얹어서 다시 여기다가 우리가 BJ 리역 장비로 붙여서 살려내는 겠죠. 노트북은 지금도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분량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뭐냐면 메인보드가 요렇게 노스 브리지가 지금 CPU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죠? 분량이 막 많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죠? 남아있는 건 사우스 브리지가 이제 사우스 브리지는 있어야 되니까. 그죠? 주변 기기를 얘 컨트롤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비해서 그 메인보드 분량이 그 많지는 않다. 그죠? 많지는 않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PCI 쪽도 좀 전원이 제대로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PCI 익스프레스 그래픽 전용 슬롯은 지금 보면 요게 A열이에요. 그죠? 여기 A열, 여기 B열이에요. 요 상단부터 우리가 1번 핀입니다. 이게 82번 핀이고 여기 B열 쪽에 여기 1번이고 82번 핀이에요. 물론 이것까지 알 필요는 사실 없지만은 그죠? 보통 여기에 들어가는 전원부 쪽은 요 어디 근처에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근처에 보통 요 근처에 있단 말이죠. 전원부가 스위칭 전원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핀맵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고 이 핀맵의 역할이 뭐냐는 의미는 이렇게 보면 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데이터 시트 보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좀 찾아봐서 좀 보시면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VC 전압을 한번 재봤어요. 이것도 이 슬롯에 어디 핀이 VC가 몇 번이라고 알 수가 있지만은 이 핀이 잘못하면 망가지거나 쇼트가 낼 수가 있으니까 요렇게 그 PCI 익스프레스 그 더미 지그를 통해서 꽂아가지고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보통 3.3V 이상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VC 전압 단자거든요. 몇 번 핀인지는 그 핀명을 보면 알겠지만 제니까 지금 뭡니까 그 PCI 익스프레스 쪽도 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고장 수리 사례를 그 언급하면서 보조적으로 이런 것도 이렇게 측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좀 해본 겁니다. 들어가죠 여기. 물론 클럭 측정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왜 클럭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PCI 익스프레스 쪽에 그 슬롯의 VC 전압은 제대로 들어가고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 거죠. PCI 익스프레스 쪽에 클럭을 보면요. 여기 클럭 단자가 있는데 제면은 이렇게 클럭이 와요. 이 클럭은 어디서 봤습니까? 그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클럭은 어디서 봤냐면은 이게 메인보드죠. 메인보드에 보면 여기 지금 요 위에 여기 좀 보이나 모르겠네요. 요거 요게 14.318MHz의 고정 클럭입니다. 이거를 CPU가 원하는 거, 뭐 이 칩셋이 원하는 걸 다 하려면 클럭이 이 수정 발전자가 많아야 되니까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일단은 고정 클럭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 고정 클럭을 여기 보면 여기 까만 길다란 칩이 있는데 이게 클럭 제너레이터입니다. 얘가 14.318의 고정 주파수를 받아서 이 클럭 제너레이터가 주파수 분할을 하는 거예요. 내부의 회로를 통해서 주파수 분할을 해서 CPU가 원하는 거, 이 칩셋이 원하는 거, 그래픽 카드가 원하는 거, 이런 부분들, PCI 슬롯이 원하는 이 클럭들을 얘가 생산해내서 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왜? 이 소자들은 뭡니까? 자기 혼자 동작을 못 한다고 그랬죠. 이 클럭 신호에 자기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클럭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케스트라의 주의자다. 그죠? 우리가 악기들이 연주할 때는 주의자의 그 손짓과, 그죠? 어떤 강약에 힘면서 악기 연주를 하고, 뭐 손짓을 하면 야 트럼펫 연주해 그때 트럼펫 연주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의자가 뭐냐 이 클럭 제너레이터 클럭이 이 저 수정 발전자란 말이죠. 거기에 동작 신호를 얻는 거란 말이죠. 이 그래픽 카드가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기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그 파형이 뭐냐면 바로 지금 보여드린 요 파형이 지금 측정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요거 그죠? 그러니까 이 신호가 지금 그 이렇게 나오는지를 판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죠? 화면무 현상이라 그러면은 전원무 현상은 그 수리 범위가 좁은데 화면무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전원이 안 들어가도 그럴 수가 있고 펌웨어가 불량이 나도 그럴 수가 있고 스위칭이 제대로 안 돼도 그럴 수가 있고 클락이 제대로 공급 안 돼도 화면무 현상이 나올 수가 있고 전원 들어가면 팬들은 잘 돌아요. 왜 안 되지? 모니터 불량 아니야? 그러지만은 이런 메인보드에 이런 불량이 있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고장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데스크탑 메인보드도 그렇고 노트북 메인보드도 그렇고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수리가 어렵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 좀 해보고 그래야지. 이런 이제 기초적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킬업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장착을 해서 이제 본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MCU 쪽으로 이제 점검을 들어갈 거예요. MCU 쪽에서 이제 우리가 제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소자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 VC 전압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VC 전압은 보통 어떻게 들어가냐면 스위칭 전원부가 아니고요. 전원을 꽂게 되면 스탠바이 전 5V가 나와요. 그죠? 우리가 부팅해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얘한테도 전압이 공급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LDO 레귤레이터죠. 로우 드랍 아웃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5V를 3.3V를 통해서, 그죠? 바로 공급되는 게 아니라 어떤 다이오드나 필터링 콘덴서를 통해서 지금 이 MC 쪽에 핀맵은 여러분들한테 알고 있으라고 그랬죠? 핀맵은 여기 지금 8번이 뭐예요? VCC죠? VCC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VDD라고 한다 그랬죠? 요 8번 빈, 점 있는 부분이 우리가 1번이라고 그랬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가 8번 단자란 말이죠. 보통 롬은 3.3V 이상이 들어가요. 재니까 전원은 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측정을 해본 거예요. 실제 전원을 넣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지금 파형이 나오는 게 시리얼 인풋, 시리얼 클락, 시리얼 아웃풋이라고 그랬죠? 그죠? 클락을 갖다가 우리가 클락 제너레이터에서 분할하는 길로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 파형이 나오는지,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 신호가 연산을 해서 아웃풋 나가는지 이 파형을 재는데 재봤더니, 그죠? 이 불량 이 파형이에요. 파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일 때 이런 파형이 나옵니다. 쟀을 때 시리얼 인풋 파형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SI 파형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시리얼 인풋을 재면 내부 연산 과정을 통해서 아웃풋은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재봤어요. 이 몇 번 단자? 2번 단자죠? 그죠? 2번 단자가 시리얼 아웃풋이죠? 내부의 인풋을 받아서 내부 연산 과정을 통해 나가는데 여기도 지금 뭡니까? 안 나와요. 정상일 때 이런 파형이 나온다는 얘기죠. 정상일 때는. 그래서 이것도 결론적으로 뭐냐? 시리얼 아웃풋 파형이 내부 연산을 못하고 있더라.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하나 지겠어요? 클락 제너레이터부터 받아서, 그죠? 클락 신호를 받아서 얘 동작 신호를 얹혀야 되는데, 그죠? 쟤니까 클락은 또 나오고 있어요.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 VCC하고 클락은, 그죠? 나오고 공급이 되고 있는데, 내부의 MCU 쪽에 그 루틴들이, 그죠? 그 펌웨어가 손상이 됨으로 인해서 시리얼 인풋과 아웃풋이 연산이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뭐냐? 결론적으로, 에? 펌웨어가 손상이 됐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감 잡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롬 라이팅을 하기 전에 이제는 일단 불량을, 펌웨어 불량을 알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롬 라이팅을 위해서, MCU 탈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펌웨어 업데이트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요, 구독, 클릭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